네, 만점 도전하기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654번 문제입니다. 여기 만점 도전하기 스텝 3 문제는 총 6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본인이 보지 말고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요 문제들 선생님이랑 푼 문제들 한 2번, 3번 정도 시험 보기 전까지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면 첫 번째 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 연립하고 싶은데 지금 A라는 문자가 있어서 이거 풀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뒤에 다른 조건이 있어서 풀 수 있도록 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x의 y의 값이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x랑 y랑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0을 중심으로 요렇게 둘이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는 다르다. 부호는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A면은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식었을까? 요거를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됐다. Y는 마이너스 X랑 같다라고 써도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Y랑 같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식 두 개 나온 거랑 똑같네. 요거랑 요거 통해서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3x 빼기 y는 10이라는 식 하나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 하나 해서 y 자리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한 다음에 x 몇 y 몇 나오면 xy 값이 나오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당연히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봐 주세요. 65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55번 무슨 문제죠? 아, 이거 순환소수 문제네. 순환소수라는 것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포인트죠. 그쵸? 그럼 0.2땡이라고 나면 이 0.2땡을 분수로 쓰면 어떻게 나와? 우리 앞에서 했었죠? 9분의 2x야 라고 써도 되고요. 1.3땡이라고 쓰면 이거 어떻게 돼 분수로? 9분의 13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2y다 라고 적으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1.1땡은 어떻게 돼? 9분의 11에서 1 빼니까 9분의 10이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식 정리했고요. 두 번째 요식은 어떻게 돼? 0.01땡. 그렇죠. 90분의 그렇죠. 90분의 1이 되겠죠. 이거 같이 정리할게. 90분의 1 x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건 어떻게 돼? 여기다 바로 적을게. 90분의 2 쓰고 y-7 적고 세 번째는 0.03땜이니까 어떻게 돼? 90분의 3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죠?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야. 첫 번째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9 곱해서 분모 없애고 두 번째 식에다 전체적으로 90 곱해서 분모 없애서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 한 다음에 풀어주면 그거에 x, y 값을 a, b로 잡아서 둘이 더해줘봐 라는 문제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56번으로 넘어갈게요. 656번 문제 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수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요게 나왔대. C가 어디 있어? 두 번째 식에 있네. 잘못 보고 풀었으면 누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식은 지금 C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럼 어떻게 나와? 2A 플러스 2B는 7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오겠죠. 1b구나. y는 1이니까 2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에는 3,5래. 그럼 실제로 얘가 3,5니까 여기다가 3,5도 대입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 3a 플러스 5b는 7이다 라는 식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어떻게 나와? 아, a는 뭐, b는 뭐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 식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c는 어차피 이거 실제 해니까 여기다 3,5를 cx 더하기 3y에다가 x에다가 3 대입하면은 3c, y에다 5 대입하면 15는 6이야 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그러면 C값 그냥 정리해주면 나오겠네. A값, B값, C값 나왔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문제 포인트 뭘까? C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럼 C가 들어간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C가 안 들어가는 식에다가 식 정리해서 A, B 가는 식 나오고 실제 답 여기 있으니까 거기다 또 대입하면 A, B 가는 식 두 가지가 나오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답은 C랑은 연관돼 없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C값도 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657번으로 넘어갈게요. 657번 문제 볼게요. 뮤지컬 단원 선발에
지원한 남녀의 비가 5대 3이고 지원했대요. 남자가 5, 여자가 3의 비율로 지원을 했다. 근데 응시 결과 중에서 합격자 중 남녀의 비율은 3대 2고 불합격자 중 남녀의 비가 7대 4래. 그런데 합격자는 나왔네. 그쵸? 그럼 남자 지원자 수를 구해 볼래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지원자 수, 전체 지원자 수를 뭐로 잡을까? 뭐를 미지수로 잡냐가 이건 관건이네. 그것만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전체 지원자, 전체 지원자 수, 전체 지원자 수 안에 우리가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자 수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겠죠. 그쵸? 전체 지원자 수가 얼마가 됐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 수를 뭐로 잡을까? 요거를 미지수 X명이라고 잡자. 됐죠? 합격자 수는 100명이라고 나왔네. 그럼 여기는 100명이라고 잡고 그 불합격자 수는 몇이 나올까? 우리가 그냥 이거 1차 방정식으로 하면은 뭐 x 빼기 100이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 연립 방정식으로 풀을 거니까 미지수가 두 개여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합격자 수를 y로 잡자. y명. 됐어요. 그럼 벌써 식 하나 나오네. 어떻게? 전체 지원자 수는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식 정리 하나 할 수가 있겠죠. 됐죠? 두 번째 식 한번 볼까? 두 번째 식. 지원한 남녀의 비가 5대 3이야 라고 나와 있어. 괜찮아요? 그리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율가 3대 2야. 그리고 불합격자 수의 남녀의 비가 7대 4야. 남자 지원자 수 구해볼래? 라고 나와 있어. 남자 지원자 수로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네. 그쵸? 남자 지원자 수. 여기로 적어볼게. 남자 지원자 수는 남자 합격자 수랑 남자 불합격자 수 더한 게 남자 지원자 수가 되겠죠. 남자 지원자 수 중에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남자 지원자 수가 전체가 몇이었어? X명 지원했어. 그거를 5대 3의 비율이래. 남자가 5고 여자가 3이란 얘기야. 그럼 남자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될까? X명 중 5대 3이라는 건 전체 몇 등분했다라는 얘기야? 5대 3이라는 건 전체 8등분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남자는 5에 해당된다라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 5대 3이라는 거 전체 수 중에서 8분의 5에 해당되는 게 남자죠. 남자 지원자 수는 전체 지원자 수의 8분의 5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죠? 그다음 남자 합격자 수는 어떻게 구해? 합격자 전체가 몇이야? 합격자 전체가 100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100명을 몇 대 몇으로 나눈 거야? 3대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0명 중에 합격자 수는 어떻게 돼? 남자가 11분의 전체가 7대 4니까 11분의 7이 남자가 합격이 했다라는 요거는 합격자는 이거 지워야 되겠다. 남자는 사람은 전체 합격자는 5개 5명 중에서 5분의 3이 남자 합격자 수고요. 불합격자 수는 어떻게 돼? 불합격자 전체 수를 뭐로 잡았어? y로 잡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와? y명 중에 불합격자 수는 몇 대 몇? 7대 4니까 그중에 불합격자 중에 남자는 7이네. 11분의 7, y가 되겠구나.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 남자 지원자 수는 남자 합격자 수와 남자 불합격자 수를 더한 건데 남자 지원자 수 전체가 X명 중에서 남자는 5대 3이니까 8분의 5. 합격자 수는 전체 100명 중에서 몇 분의 3대 2로 나눴으니까 그중에 5분의 3. 불합격자는 전체 몇으로 나눴다? Y명 나눴는데 그중에 11분의 7. 요거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양쪽에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해야 돼? 8, 5, 11. 요건 좀 약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분 되고. 그럼 결국에는 88을 곱하면은 전체적으로 88을 곱해서 분모 없앤 다음에 얘랑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누구가 구하면 된다? 남자 지원자 수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X값을 만약에 구했다. 그러면 남자 지원자 수는 어떻게 돼? 8분의 5 X니까 X값 구한 거에다 8분의 5를 곱해야 남자 지원자 수가 나오겠죠? 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658번은 무슨 문제일까? 은지와 인국이가 함께하면 3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은지가 혼자 하루 일을 한 후 나머지를 인국이가 9일 동안 일을 하여 모두 마쳤다. 또 인국이가 혼자 6일 동안 먼저 일을 한 후 나머지를 은지 혼자 하면 마칠 수 있다. 은지가 혼자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너무 많이 풀었다. 그치? 1의 완성 문제죠? 1의 완성 문제는 오른쪽에 뭐 둔다? 1 둔다.
왼쪽.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를 x로 잡을까? 뭐를 x로 잡아야 돼?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뭐? 그렇죠? 노트에다 정리해야죠. 은지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는다. 일의 양을 x로 잡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죠. 인국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로 잡는다. 괜찮아요. 함께 하면 어떻게 해? 3일 만에 맞힌대. 그럼 어떻게 나와? 3x 더하기 4y는 1을 맞췄다 그래서 1 하면 되겠죠. 하루가 x니까 3일이면 어떻게 돼? 3x, 하루가 y니까 3일이면 3y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나오죠? 은지가 하루 동안 일을 한 후, 그럼 x잖아. 나머지를 9일 동안 일했다 인국이가 9y 해서 1을 모두 맞췄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x, y 값 나오겠네. x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y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해서 분수로 나오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인국이가 혼자 6일 동안 먼저 일을 했대. 그럼 어떻게 나와? 내가 지금 인국이가 누구를 잡아놨어? y로 잡았잖아. y가 6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이 y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몇에 6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은지가 혼자 나머지 일을 맞췄대. 나머지 일이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모르고 그때 x 하루 동안 일의 양 여기 구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맞췄다라고 했으면 는 1 적으면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 x의 값, y 값 구해주면 구해준 값 집어넣고 며칠 동안 일했는지 해서 네모 박스로 잡은 다음에 며칠 동안 일했는지 구할 수 있겠죠? 풀어봐 주세요. 마지막 659번 문제 볼게요. 아, 되게 또 이것도 되게 많이 풀어본 문제. 그쵸? 기차 문제, 기차 문제. 그쵸?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 그럼 이거 뭐에 관한 방정식 두 개 나와야 된다. 기차 문제에서. 그렇죠? 지금 뭐 있어? 어디 건넜대? 철교 건넜대, 철교. 철교 하나 건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터널 건너고. 그러면 철교에 관한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터널에 관한 식 하나 나온다고 했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뭐를 X라고 잡았어? 이거 기차 문제. 걸리는데 시간을 맞춥니까? 시간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안 됐죠? 기차 문제. 뭐를 X로 잡았죠? 기차의 길이. 기차의 길이를 X로 잡았고. 두 번째, 뭐를 Y로 잡았죠? 기차의 속력 Y로 잡았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 유형화 시키라고 했어요. 기차의 길이를 X로 잡고 기차의 속력을 Y로 잡았어. 됐어요? 그러면은 철교를 건널 때 기차에 관련된 문제, 뭐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거리에 관한 방정식이다라고 했었어. 그쵸? 완전히 통과했을 때 거리는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풀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그쵸? 철교했을 때 어떻게 나와? 철교?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거는 길이가 180m인 거가 있다라고 나왔어. 기차의 길이가 나와 버렸네. 그쵸? 기차의 길이가 나와 버렸는데 뭐가 안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어,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데 철교의 길이가 안 나왔다. 여기 기차의 길이가 나왔네. 기차의 길이 대신에 이거 지우고 밑에다가 위에다가 철교의 길이로 바꿔주자. 그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건 뭐야?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거는 기차의 길이 플러스 철교의 길이 해주면 되겠다. 그쵸? 완전히 통과했다. 그럴 때 속력이 몇이다? 속력 우리 모르잖아. 속력은 y, 시간은 다 통과하는데 25초 걸렸다. 괜찮죠? 됐어. 그 다음에 철교의 길이 3배인 터널이 있대. 터널의 길이도 안 나왔다. 우리 철교의 길이를 x로 잡았으니까 3배면 몇이 나와? 3x. 완전히 통과한다. 그럼 기차 꽁무니까지 나와야 되니까 180. 됐죠? 속력은 y, 시간은 60초.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양쪽에 어떻게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쵸? 한쪽으로 넘길까? x, 요 25y 넘어가면 마이너스 25y는 마이너스 180이고 요거 3x 마이너스 60y는 마이너스 180이야. 라고 적은 다음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면은 x가 몇이고 y도 몇이고 하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그쵸? 우리 지금 여기서 x는 기차의 길이가 아니라 철교의 길이겠죠? 철교의 길이랑 기차의 속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기차의 길이가 1.5km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라고 나왔어. 완전히 통과하는데. 그럼 거리가 몇이야? 거리가. 기차의 길이가 라고 그랬어. 완전히 통과라는 건 거리는 기차의 길이 아까 180 나왔고 철교 1.5km를 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미터로 고치면 몇이야? 킬로미터랑 미터랑은 얼마 차이나? 1000배 차이 나니까 1500m. 이거 완전히 통과할 때잖아.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은 나왔네. 여기 y값. 얘 우리 속력으로 잡았잖아. y 그대로 나온 거 집어넣고 시간 구하래. 시간. 결국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야. 지금 여기에서 y값 나왔으니까.
문제 구할 수 있겠죠? 네, 풀어봐 주세요. 지금 만점 도전하기 6문제 자기 거를 꼭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선생님한테 다 했으면 체크 받아주세요. 수고 많았어요.